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41만원이고요. 641만원 해서 1번 계좌에서 한 19만원 플러스 됐고요. 2번 계좌에서 마이너스 6만원 정도 해서 합쳐서 플러스 13만원입니다. 1월달이 좀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또 쑥 빠졌다가 이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진정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수익을 올려가는 방향으로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금 집중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정시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뭐 상승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했다는 말은 금리 인상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갔다. 그러면 정시의 악재다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다는 게 이게 좀 찜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 악재 뉴스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에서 제가 지금 그 3일 전으로 복귀를 하자면 여기 빠지고 있을 때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빠졌는데 단기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은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이 부분을 그 들어올렸습니다. 들어올려 가지고 그 어저께 상승을 시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줄 거는 이 정도 선까지를 반등 목표치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낙폭의 절반 정도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정도쯤 오면 이제 공방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3월 달쯤에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월 중순이죠. 그럼 2월 달로 접어들면 3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 그 시장 반영이 2월 달부터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월 중순쯤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위로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반등하면 다시 그 맞고 재차 하락을 하는 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경우에 반등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니까 맞고 다시 떨어진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흐름이 모양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기업으로 떠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나고 나서 지금 밀려버린 것 같아요.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반등하기 위해서 그 매수세가 세력들이 막 매수가 들어왔겠죠. 들어 올려놨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높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악재라고 해가지고 쭉 빠져버리면 매수해갖고 끌어올린 사람들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빠지게 하려고 버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지수는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국내 지수인데요. 미국 증시가 좀 밀리는 모양이 나오니까 상승했지만 갭으로 떴다가 음봉으로 밀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코스닥이 마이너스 0.82% 정도 빠졌고요. 분위기로 봤을 때 올라가는 쪽보다 개인적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시장 상황이 조금 그 안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그 올라갔던 종목이 2차 전지 쪽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가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평소에 오르던 것과 좀 다르게 예전 같으면 2차 전지 같으면 첨보 같은 종목이나 그다음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삼성 SDI 이런 쪽이 움직였는데 오늘 움직인 건 좀 달랐습니다. 나인테크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그 알루코도
그 아마 2차 전지 관련한 뭐 그런 쪽 부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특정한 어떤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보통 보면 나라 M&D하고 이 종목들이 그 대충 연결돼 갖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한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 같고, 혹시 아시면은 댓글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어제는 애플카 관련해서 종목들이 그 이런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 들어갔었고, 오늘은 또 그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또 어떤 재료를 띄워놓고 급등시키는 이런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따라가기에는 이미 다 올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더 먹으려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괜찮았구나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매매하신 분들은 또 뭐 나름대로 그 수익 보시면 되니까요. 퍼스텍이라는 이 종목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거 장 끝나고 나서 뉴스 보시면 오늘의 특징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가 올라간 종목들은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대충.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급등 한번 했죠. 그 이거 올라간 이유를 찾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월 7일 날 지금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1월 7일 날 뉴스를 보면 돼요. 쭉 내려가지고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퍼스텍은 원래 전쟁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전쟁 관련주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오늘 빅텍이 좋긴 했지만 이 정도 재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 제재를 간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북미 간의 갈등, 대립해서 전쟁 관련주 빅텍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퍼스텍 움직임은 전쟁 관련주로 움직인 게 아니고요. 다른 이유였을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면 여기 나오죠. 상한가 및 급등 종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보면은 뭐 웹스 이거는 교통망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죠. 퍼스텍 나옵니다. 아, 이게 로봇이네요. 여기도 삼성전자 로봇 분야 기업 M&A 기대감 등의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테마 속의 상한가랍니다. 그러니까 퍼스텍도 이 종목 대충 보면은 그 무슨 전자 자동 제어 기기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로봇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쥐뿔도 없는데 이 부채 비율 유보율도 별로 안 좋으네요. 안 좋은데 재료로 그냥 밀어 올리는 겁니다. 워낙 저렴한 가격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대충 원래는 방위산업 쪽인데 전자기기 제어 뭐 이렇게 하니까 로봇에 들어간다 이렇게 연결해 갖고 땡겨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지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급등했다. 이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노려보는 거는 가능했다고 봐요. 언제든지 그 단타를 한다 그러면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대충 조정됐으니까 여기서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급등할 때 한번 단타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는 단타 쪽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게 매매하는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강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빅텍도 보시면 어느 정도 강했는데 이게 그 미국에서 북한에 6명인가 제재를 간다. 미사일 그 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이제 북미 간의 갈등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전쟁 관련주. 그리고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그 부분도 있고 뭐 해서 겸사겸사 땡겨 올린 것 같아요. 대충 그랬다. 근데 남북 경협주가 크게 안 빠지는 걸로 봐서 이건 그렇게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른 부분은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제가 가진 종목 일단 휴마시스가 밀렸습니다. 오늘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시젠도 밀렸죠.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뉴스가 엑세스바이오는 괜찮았네요. 오늘 아마 국내에 그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들어온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들어오는 거하고 진단키트 관련주하고는 사실은 저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먹는 치료제가 들어온다고 해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걸리면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겁니다. 근데 약 먹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코로나 치료제 약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뭐 5천만 명이면 코로나 먹는 한 5천만 명분을 우리가 수입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걸린 사람들 치료하는 게 치료약이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화이자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왔을 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밀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으로는 밀린 것 같고 아침부터 좀 힘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 휴마시스를 비중을 줄였습니다. 제가 그 중기 투자에 히마시스를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한 300만 원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한 280만 원 정도 정리했네요. 이거 팔고 나서 300만 원 정리했습니다. 300만 원 정리해가지고 안랩으로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원래 이번 계좌에는 안랩이 없었는데 이게 한 288만 원이니까 290만 원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 선의전자에 한 10만 원 정도 이 금액 차이가 단가가 너무 차이 나가지고 어쨌거나 휴마시스를 한 300만 원 줄여갖고 안랩 한 300만 원 정도로 옮겼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단키트를 좋게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 그 죽어도 진단키트는 그 아니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반응하니까 거기에 맞서 싸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휴마시스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부분을 그 이번 계좌에 안랩을 추가로 매수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랩은 지금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번 계좌에 가지고 있는 게 64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2번 계좌에 가지고 있는 게 거의 한 280만 원, 300만 원 잡고 그러면 한 94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안랩 한 종목이 지금 대다수의 금액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당히 좀 뭡니까 한 종목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들어갔는데요. 왜 그런지 좀 더 설명드리고 좌우지간 휴마시스가 오늘 진단키트 쪽이 약했기 때문에 다 팔아버리는 거는 도저히 제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한 180만 원 정도 지금 남겨놨습니다. 요건 더 손해 보더라도 끝까지 가져가지고 남겨놨고 일단 안랩의 비중을 높였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안철수 관련주인데요. 오늘 보시면 윤석열 관련주가 다 밀렸습니다. 대표적인 대장격인 애니능률 거의 한 9.6이니까 10% 정도 빠졌죠. 덕성 6.8%, 서현 6% 정도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7시간 분량되는 내용이 요번 일요일 날 MBC에선가 어디선가 방송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방송이 되고 나면 윤석열 후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찌라시로 돌고 있는 거 그 인터뷰 내용에 나오는 찌라시 내용들을 봤는데요. 만약 그런 식으로 방송이 나온다면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윤석열 관주가 내려왔고 자, 이거 내려오면 이제 상대적으로 누가 이익을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홍준표 관련주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요건 아마도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홍준표 관련주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 사퇴할 분위기는 아니다 해서 올라가려다가 말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문제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가질 수 있죠. 둘이서 양강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10% 넘게까지 올라갔었어요. 갔는데 좀 이따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윤석열 후보 악재라고 해가지고 그 표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 악재 터졌다고 해서 이재명한테로 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느냐? 안철수 관련주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안랩을 비롯해서 마지막 끝날 때 확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3% 정도. 그리고 선의전자 한 6.4%.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들 쭉 봤는데 제가 보기에 선의전자가 가볍게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오리지널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안랩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가장 핵심적인 종목인 것 같고요. 이 올라갈 때는 막 급등해 버리기 때문에 누가 대장인지 잘 모르지만 빠질 때 보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안랩이 급등한 다음에 가장 적게 빠지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요. 선의전자도 보시면 한 15% 빠졌다가 지금 거의 한 여기서까지 포함하면 한 10% 정도 반등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링네트 같은 종목은 저는 괜찮게 봤었는데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대충 정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픈베이스, 뭐 까뮤엔시, 다물멀티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20%대로 가게 된다면 이런 종목 순으로 매수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쭉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안철수 관련주를 제가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휴마시스를 팔고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휴마시스에서 손실 난 부분 한 4% 정도 마이너스 난 부분은 만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돌릴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대충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한 180, 링네트 130, 선희전자 116만 원. 요것도 어젠가 잡았는데요. 벌써 한 8% 정도 수익되죠. 그러니까 그 종목만 잘 잡으면 지금 대선 테마주 이런 건 급등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확 빠질 때 손실이 클 수도 있으니까 위험 관리도 잘 해줘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번 계좌에 안랩이 지금 한 640만 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현재 구도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쪽에 악재가 생긴 건 맞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그 방송 못하게 하려고 가처분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인가 뭔가를 신청해가지고 강력하게 막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못 막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막게요. 지금 너무 긴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그 형수 욕설 관련한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이걸 이제 그 방송에서 공개를 하면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판결이 대충 어떻게 나왔냐면 일부만 딱 떼어갖고 방송하면 불법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온 것 같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중에 일부만 딱 그 뽑아갖고 말하면 이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편집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그 공개적으로 그냥 그 뭡니까 방송에 그 차에 마이크 달아가지고 쫙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방송 그 한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긴 했는데 아마도 이게 판결이 이게 무슨 몰래 도청했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판결이 처음부터 끝까지 7시간 같으면 7시간을 다 방송하면 뭐 위반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방송국에서 잘라갖고 방송하면 되겠죠. 1부, 2부, 3부 이렇게. 설령 그게 안 된다고 쳤을 경우에 그 부분을 그 유튜브라든가 다른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개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공개 다 안 해도 지금 불사하면 뭐 어떤 내용인지 다 사람들 다 뭐 한번 그 요약본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판의 흐름이 어제 제가 그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철학과 저 장자 관련한 부분에 대한 그 인문학 하셨던 분인데 그분 강의가 너무 좋아갖고 들었는데 어제 어디 그 유튜브 어디 하셔가지고 이번 대선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정말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만 하고 끝낼게요. 그분 이야기를 다른 거 다 빼고 핵심이 우리나라에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는 최선을 선택한 선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후보들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 선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는 얘기 아니고 그 이전까지는 최선을 뽑으려고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부터는 그 차선을 선택하는 선거를 했답니다. 최선을 뽑기 어려우니까 차선이라도 뽑자.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뽑자. 이런 마음으로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차악을 뽑는 선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외통수에 걸렸다. 그러니까 울먹여잡먹기로 투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몰리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권자들이 즐겁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투표하는 이런 투표가 아니고 차악을 뽑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도 한마디로 엉망인데 저쪽이 더 엉망이다. 그래서 더 엉망인 진짜 참 욕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방송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더 엉망인 후보를 뽑지 않기 위해서 덜 엉망인 후보를 찍는 이런 차악을 뽑는 선거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번 그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차악을 뽑게 되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당히 암울해진다. 그분이 아르헨티나가 망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대한민국이 딱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후보 관련주를 계속 그 끝까지 홀딩하는 이유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악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선 뽑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선한데 내가 뽑는 후보가 좀 덜 선하더라도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뽑는 이것 정도는 허용하지만 내가 뽑는 후보가 악한데 저쪽보다 덜 악하다고 해서 찍을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믿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성에 대해서 믿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 같다. 최종적으로 가서 이긴다 진다는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철수 관련주에 지금 올인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진 종목의 거의 대다수가 안철수 관련주로 다 들어가 있다. 휴마시스 180만 원 빼고는 전체 중에 여기서 180만 원 빼고는 전체가 안철수 관련주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그 대선 테마주 이런 쪽으로 자꾸 하는 이유는 시장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후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관련주 쪽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